여러분, 안녕하세요. 명풍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호랑이띠 운세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랑이띠 인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10월 한 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매년 10월만 되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평소에는 온순하고 착하신 분들이 갑자기 말이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게 되고 결국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62년생 호랑이띠 남성분이 계셨는데 평생 부부싸움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온화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10월에 아내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당신은 항상 그래. 맨날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애들도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라는 말을 했다가 집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6개월 동안 별거를 하시고 결국 이혼 위기까지 가셨어요. 다행히 제가 조언해드린 방법으로 관계를 회복하셨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월 호랑이띠의 현실입니다. 평소보다 10배 더 조심해야 하는 달이 바로 10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잘 넘기기만 하면 오히려 큰 복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10월의 시련은 11월부터 시작될 큰 전환을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10월 기운 해성 마이너스 금극목의 위험. 한 줄 요약 가을 금기운이 호랑이띠의 목기운을 강하게 억누르는 달. 그렇다면 왜 하필 10월에 호랑이띠가 이렇게 위험해지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오행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호랑이띠의 본명은 임목입니다. 이는 호랑이를 뜻하고 목은 나무를 뜻하죠. 즉, 호랑이띠 분들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나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위로 자라나고 가지를 펼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은 어떤 달인가요? 가을이 깊어지는 달입니다. 오행으로 말하면 금기가 가장 강해지는 달이에요. 금기는 쇠의 기운입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단단하고 수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상상해보세요. 무성하게 자라던 나무에 갑자기 추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뭇잎은 떨어지고 가지는 움츠러들고 생명력은 뿌리로 숨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0월의 호랑이띠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명리학에서는 금극목이라고 합니다. 쇠가 나무를 베어낸다는 뜻이에요. 도끼로 나무를 베어내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만큼 강한 충격이 호랑이띠에게 가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은 을사년인데 을목이 정유월의 유금과 만나면서 금극목의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을목은 연약한 풀이나 꽃을 상징하고 유금은 날카로운 칼을 상징하거든요. 꽃을 칼로 베어내는 격이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이런 기운의 충돌이 호랑이띠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말씀드리면 간과 담이 예민해집니다. 한의학에서 간은 목기를 관장하는 장기이고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는 장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간이 불안정해지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평소에는 화가 나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10월에는 참기 어려워집니다.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잠도 잘 안 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목과 어깨가 뻣뻣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변화입니다. 목기의 가장 큰 특징은 뻗어나가려는 확장성입니다. 나무가 가지를 뻗듯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금기가 이것을 강하게 억압하니까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고 공격적인 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10월 호랑이띠가 말조심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위험 신호 마이너스 직장에서의 말 실수. 한 줄 요약 회의실 한마디가 승진 기회를 날려버리는 무서운 달.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에서의 위험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것은 상사와의 대화입니다. 74년생 호랑이띠 과장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이었어요.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0월에 상사가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부장님, 그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의견 제시 같지만 상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실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거예요. 상사의 의견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보태는 방식으로 말이죠.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은 회의에서의 발언입니다. 특히 젊은 호랑이띠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86년생 대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IT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선배가 기존 업무 방식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프로그램을 쓰면 훨씬 빠른데요. 그런 구식 방법 말고 이런 걸 써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표현이 문제였어요. 구식 방법이라는 표현 때문에 선배분이 기분 나빠하셨고 결국 팀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는 선배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도구도 함께 활용해보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다면 좋았을 거예요. 세 번째는 이메일이나 메신저에서의 실수입니다. 요즘은 비대면 업무가 많아지면서 문자로 소통하는 경우가 늘었잖아요. 그런데 글로 쓴 말은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98년생 신입사원분이 선배에게 그 방법으로 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메신저를 보냈다가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글로 보니까 마치 선배를 가르치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럴 때는 선배님, 업무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혹시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썼다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직장에서는 특히 나이와 직급을 고려한 존댓말과 겸손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10월에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해야 해요. 가정과 연애에서의 위험 신호. 한 줄 요약 집안에서 뱉은 말 한마디가 가족을 영원히 갈라놓을 수 있다. 가정에서의 말 실수는 직장에서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평생 함께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부부간의 갈등입니다. 62년생 호랑이띠 남성분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은 퇴근 후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계셨는데 아내가 설거지 좀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평소 같으면 응, 알았어 하고 일어났을 텐데 그날은 나도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하다고 잠깐만 쉬게 해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나는 안 피곤한 줄 알아? 라고 하시니까 당신은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피곤해? 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 한마디가 20년 결혼 생활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아내는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 줄 아는구나라며 며칠 동안 말도 안 하셨고 결국 친정으로 가버리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일단 피곤하더라도 그래, 내가 할게. 잠깐만이라고 하고 일어났어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여보, 요즘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 집안일을 좀 더 도와야겠어라고 대화를 했다면 좋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와의 갈등입니다. 50년생 호랑이띠 어머님이 대학생 손자와 벌인 갈등 사례인데요. 손자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할머니, 요즘은 이런 회사가 좋대요라고 말했더니 너는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무슨 소리냐?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최고야라고 하셨어요. 손자가 할머니는 옛날 얘기만 하세요라고 하니까 이 버릇없는 놈이 어른 말을 그따위로 받아들여? 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 이후로 손자는 할머니와 대화를 거의 안 하게 되었어요. 이럴 때는 그런 회사도 좋겠네.
할머니 시대와는 많이 다르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입니다. 74년생 호랑이띠 며느리분이 시어머니와 육아 방식 때문에 벌인 갈등인데요. 시어머니가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해라고 하시니까 어머님, 요즘은 그런 방식 안 써요. 전문가들도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의 육아 경험을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하셨고 결국 큰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머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요즘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두 방식을 섞어서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했다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6년생 호랑이띠 여성분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사례인데 남자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왜 이렇게 늦었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라고 따졌더니 남자친구가 회사 일 때문이었다고 했잖아 라고 하니까 일이 나보다 중요하다는 거네라고 말해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어요. 늦어서 기다렸어. 회사 일이 많이 힘들었구나. 고생했어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가정에서는 특히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감정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위험 신호. 한 줄 요약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요즘은 온라인에서의 발언도 매우 중요합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말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SNS에서의 정치적 발언입니다. 62년생 호랑이띠 남성분이 페이스북에 정치 관련 포스트를 올렸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정치를 너무 모른다.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이라는 식으로 글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젊은 지인들이 댓글로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오랜 지인들과도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정치적인 이슈는 아무리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해도 온라인에서는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점도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겸손하게 표현하거나 아예 정치적 발언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앱 리뷰입니다. 98년생 호랑이띠 분이 배달 음식이 늦게 와서 화가 나서 완전 최악이에요. 절대 시키지 마세요. 사장님 양심은 어디 갔나요? 라는 리뷰를 쓰셨는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리뷰 삭제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과는 무슨 원래 제대로 했어야죠 라고 하면서 더 강한 리뷰를 추가로 쓰셨더니 나중에 법적 문제까지 생겼어요. 이럴 때는 배달이 예상보다 늦었지만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객관적으로 써야 해요. 세 번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논쟁입니다. 특히 육아, 부동산, 투자 관련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글을 보면 참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74년생 호랑이띠 분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글에 그럴 돈 없으면 전세라도 살지 괜히 불평만 하지 말고라는 댓글을 다셨는데 순식간에 문매를 맞으셨어요.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말은 기록으로 남고 빠르게 확산되며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요. 건강과 마음 관리. 한 줄 요약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말도 건강해진다. 이제 10월 동안 건강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몸의 건강부터 챙겨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에는 간과 담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가장 중요해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간이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는 반드시 깊은 잠에 들어야 합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도 중요해요. 간에 좋은 음식들을 드세요. 헛개나무차, 밀크시슬, 울금차 등이 도움됩니다. 녹색 채소도 많이 드시고요.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깻잎 등을 매일 드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술은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10월 한 달은 가능한 피하세요. 커피도 하루 한 잔 정도로 줄이시고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특히 목과 어깨 부분의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을 하세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거든요. 매일 10분씩이라도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팔 돌리기 운동을 하세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도 좋고 산책도 매우 도움됩니다. 마음 관리는 더욱 중요해요. 10월에는 감정 기복이 심해지기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첫 번째로 호흡법을 배우세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478 호흡법을 추천해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에요. 이걸 3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많이 진정됩니다. 두 번째로 일기 쓰기를 해보세요. 하루 있었던 일과 감정을 글로 쓰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화가 났던 일을 쓸 때는 왜 화가 났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할까? 를 함께 써보세요. 세 번째로 명상이나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를, 없으신 분들은 명상을 10분씩이라도 해보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늘리세요. 책 읽기,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들을 의식적으로 늘려보세요. 다섯 번째로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늘리세요.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가능한 피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풍수생활 실천법. 한 줄 요약 집안 환경을 바꿔서 말의 기운도 바꾼다. 이제 풍수를 활용한 생활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풍수가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색깔 활용입니다. 호랑이띠는 목 기운을 보강해주는 녹색과 청색을 많이 사용하세요. 의상을 선택할 때 녹색이나 청색 계열을 늘리시고 액세서리도 이런 색으로 맞춰보세요. 특히 목과 가슴 부분에 녹색 스카프나 청색 목걸이를 하시면 좋습니다. 넥타이도 이런 색으로 선택하시고요. 여성분들은 녹색이나 청색 블라우스를 자주 입으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색깔도 있어요. 흰색, 회색, 금색, 은색은 금 기운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10월에는 가능한 피하세요. 완전히 안 입을 수는 없으니까 포인트로만 사용하시고 메인 컬러는 녹색이나 청색으로 하세요. 두 번째는 집안 환경 조성입니다. 집의 동쪽 방향을 특별히 관리하세요. 동쪽은 목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이거든요. 동쪽 창문을 자주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시고 이쪽에 녹색 식물을 많이 두세요. 특히 잎이 큰 관엽식물이 좋아요. 고무나무, 몬스테라,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들을 동쪽에 배치하세요. 식물을 키우기 어려우시면 녹색 소품이나 그림을 걸어도 됩니다. 거실에는 작은 분수나 어항을 놓으세요. 물의 기운이 금 기운을 약화시켜주거든요. 음향기기에서 자연의 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같은 것을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침실에서는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잠을 잘 때 목 기운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베개나 이불도 녹색이나 청색으로 바꿔보시고요. 세 번째는 책상이나 작업 공간 정리입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을 하나 놓으세요. 선인장이나 다육식물보다는 잎이 부드러운 식물이 좋아요. 포토스나 아이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책상 왼쪽에는 작은 거울을 놓으세요. 거울이 나쁜 기운을 반사시켜주거든요. 오른쪽에는 녹색 펜이나 녹색 소품을 놓으시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배경화면도 자연 풍경으로 바꿔보세요. 숲이나 바다, 하늘 사진 같은 것들이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네 번째는 현관 정리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두세요. 신발을 정리정돈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은 치우세요. 현관에 작은 화분을 하나 놓거나 예쁜 그림을 걸어주세요. 특히 자연 풍경 그림이 좋습니다. 현관 조명도 밝게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향기 활용입니다. 라벤더,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같은 향을 활용하세요.
이런 향들이 마음을 진정시켜주거든요. 디퓨저를 사용하거나 천연 방향제를 놓아두세요. 단, 너무 강한 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은은하게 해주시고 인공향보다는 천연향을 사용하세요. 여섯 번째는 소리 환경입니다. 집안에서 너무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TV나 음악 소리를 평소보다 조금 줄이시고 대신 자연의 소리를 활용하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같은 것들을 작게 틀어놓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에서도 이런 소리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연령대별 조언입니다. 1950년생. 한 줄 요약 인생 선배의 품격을 말로 보여주는 시기. 50년생 호랑이띠 분들은 이제 인생의 대선배이시죠.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10월에는 그 경험과 지혜를 표현하는 방식을 조심해야 해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으로 시작하는 훈계성 발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와는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졌어요. 손자 손녀들이나 젊은 지인들이 요즘 방식으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때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 요즘은 그런 방법도 있구나. 신기하네라고 해보세요. 며느리나 사위의 육아 방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하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요즘 육아법도 많이 발달했네. 우리 때와는 다르구나 라고 인정해주세요. 건강관리 방면에서는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그 짜증을 주변 사람들에게 풀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이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식의 말은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대신 몸이 좀 불편하네. 병원에 가봐야겠어 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시고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하지도 마세요. 솔직하되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판보다는 격려를, 훈계보다는 지혜를, 걱정보다는 믿음을 표현해주세요. 1962년생. 한 줄 요약 은퇴 후 새로운 관계 맺기를 배워야 하는 시기. 62년생 호랑이띠 분들은 대부분 은퇴를 하시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시죠. 이 시기에는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나면서 가정에서의 역할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쉽지 않아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평생 돈 벌어다 줬는데 라는 식의 과거 공로 내세우기입니다. 물론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계속 말로 표현하면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해요.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조심하세요.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집니다. 당신은 맨날 집에만 있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라는 식의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성인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는 말보다는 네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해주세요. 이 시기에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등산, 서예, 요리,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대화 소재를 만드세요. 손자 손녀들과는 특별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이들에게는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비판이나 훈계보다는 놀아주고 들어주는 역할에 집중하세요. 건강관리도 중요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계속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예전에는 이것도 할 수 있었는데 라는 말보다는 지금도 이런 건 할 수 있어 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1974년생. 한 줄 요약 중간 관리자로서 위아래 모두 챙기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 74년생 호랑이띠 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 거예요. 직장에서는 중간 관리자로서 위아래를 모두 챙겨야 하고 집에서는 자녀 교육과 부모님 건강을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죠. 직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다 해왔는데 라는 식의 과로 어필입니다. 승진 경쟁이 치열한 시기라서 자신의 성과를 어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독선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해보세요. 개인 성과보다는 팀 성과를 강조하는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후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신입사원들은 기본기가 없어라는 식으로 비판하지 마시고 신입사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네. 기본기만 좀 더 다져주면 될 것 같아라고 건설적으로 표현하세요.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예요. 특히 대학 입시나 진로 문제로 자녀와 갈등이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보다는 네가 원하는 걸 하려면 지금 이런 준비가 필요해라고 설명해 주세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바쁘다 보니까 대화가 줄어들고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당신은 나만 힘든 줄 알아? 라는 식으로 서로 힘든 걸 경쟁하지 마시고 우리 둘 다 힘드네. 서로 도우자라고 해보세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너무 직설적으로 병원 가세요. 이것 드시면 안 돼요라고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 계셔야 하니까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부드럽게 권해보세요. 1986년생. 한 줄 요약 육아와 직장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필요한 시기. 86년생 호랑이띠 분들은 지금 육아와 직장을 동시에 해야 하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거예요. 특히 이 시기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그 스트레스가 말로 표출되기 쉬워요. 가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아이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시댁, 처가와 육아 방식을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게 아이에게 좋다고 전문가가 그랬다는 식으로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한번 시도해 볼까요? 라고 제안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육아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겠다는 열린 마음을 보여주세요. 직장에서는 육아 때문에 야근이나 회식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을 텐데 이럴 때 저는 아이가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이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동료들이 육아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을 텐데 아이 없는 사람은 몰라라는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기네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보세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쉬워요. 나만 힘들어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둘 다 힘들 텐데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나눠볼까? 라고 제안해 보세요.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왜 맨날 이래? 라고 화내지 마시고 엄마 아빠가 힘들 때가 있어.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아이의 협조를 구해보세요. 이 시기에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고 가족들에게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1998년생. 한 줄 요약 사회 초년생으로서 첫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 98년생 호랑이띠 분들은 지금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력 초기 단계에 있으실 거예요.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인간관계와 평판이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해요. 직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는 식의 직설적 반박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선배나 상사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관점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보태는 방식으로 말해보세요.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질문하는 형태로 말해보세요. SNS나 온라인에서의 발언도 조심하세요.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너무 강한 의견을 표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다른 의견도 궁금합니다라는 식으로 열린 자세를 보여주세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연락이 늦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왜 그래?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라는 식으로 추궁하지 마세요. 많이 바쁘구나. 괜찮아라고 이해해주는 것이 관계에 더 도움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경쟁심을 말로 표현하지 마세요.
나는 너보다 잘하고 있어라는 식의 비교 발언은 우정을 해칩니다. 네가 잘 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라고 서로를 격려해 주세요. 이 시기에는 겸손한 자신감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가지되 그것을 표현할 때는 겸손하게 하세요. 저도 아직 배울 게 많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자세가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마이너스 매일 실천할 말조심 5가지. 한 줄 요약 하루 5분만 투자해서 평생 복을 만들어라. 이제 10월 한 달 동안 매일 실천해야 할 말조심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매일 실천해도 말로 인한 불운을 완전히 피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아침 거울 다짐. 매일 아침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 이렇게 다짐하세요. 오늘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매일 아침에 해도 하루 종일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하는 다짐은 잠재의식에 각인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되도록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양치질하기 전에, 커피 마시기 전에, 핸드폰 보기 전에 거울 앞에서 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3335법. 화가 나거나 반박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을 때 반드시 실천하세요. 3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3초 동안 참고 3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이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과정만 거쳐도 90% 이상의 말싸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짜증날 때, 집에서 가족이 답답할 때, 온라인에서 누군가의 댓글이 기분 나쁠 때 항상 이 호흡법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 색깔 포인트 활용. 매일 녹색이나 청색 아이템을 하나씩은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남성분들은 녹색 넥타이, 청색 셔츠, 녹색 볼펜 등을 활용하시고 여성분들은 녹색 스카프, 청색 블라우스, 녹색 액세서리 등을 활용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효과가 있어요. 지갑 안에 녹색 카드를 넣어두거나 핸드폰 케이스를 청색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도움됩니다. 이런 색깔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되고 말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번째, 대화 전 한 줄 메모. 중요한 대화나 회의가 있기 전에는 핵심 메시지를 한 줄로 정리해 보세요. 오늘 꼭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걸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두거나 종이에 써보세요. 감정이 아닌 메시지에 집중하면 말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와 업무 관련 대화를 해야 한다면 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자라고 메모해두세요. 그러면 감정적인 말보다는 사실 위주로 대화할 수 있어요. 가족과 중요한 대화를 해야 한다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자라고 메모해두면 비난보다는 해결책 위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녁 반성 시간. 잠들기 전 5분 동안 오늘 한 말들을 되돌아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나? 내일은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만약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내일 사과하거나 더 좋은 말로 바꿔서 다시 전달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하루에 했던 말 중에서 좋았던 말 한 가지, 아쉬웠던 말 한 가지를 써보세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면 자신의 말하는 패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시면 10월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좋은 말하기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10월의 시련을 넘으면 11월부터는 큰 전환이 시작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10월 호랑이띠의 위험한 운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10월의 시련을 잘 넘기기만 하면 11월부터는 정말 큰 전환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10월에 금극목의 충돌이 극에 달하고 나면 11월부터는 기운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거든요. 그동안 억눌렸던 호랑이띠의 목기운이 다시 살아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대인관계가 급속히 개선됩니다. 10월에 말을 조심했던 분들에게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귀의 눈이 강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그동안 참고 기다렸던 것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승진이나 이직,
새로운 기회들이 연달아 찾아옵니다. 10월에 말조심을 잘한 분들일수록 더 큰 기회를 잡게 되어요. 재물운도 크게 좋아집니다. 갑작스러운 수입이 생기거나 투자했던 것들이 좋은 결과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운이 회복되면서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월에 가족과의 갈등을 잘 조절한 분들은 11월부터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부부 간의 애정도 회복됩니다. 특히 연애운이 대폭 상승합니다. 솔로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인연이 나타나고 커플이신 분들은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일들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한 달 동안 말을 조심하고 자신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했기 때문에 생기는 복입니다. 말을 아낀 만큼 복이 늘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10월에 하지 않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11월에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30년 넘게 사주를 봐오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위기를 잘 넘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더 큰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호랑이띠 분들은 원래 강한 생명력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 정말 빠르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10월 한 달만 참으세요. 정말 한 달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고 화가 날 때마다 3335법을 실천하시고 녹색이나 청색 아이템을 하나씩 챙기시고 중요한 대화 전에는 한 줄 메모를 하시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의 말들을 반성해 보세요. 이 5가지만 매일 실천해도 10월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고 11월부터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호랑이의 진짜 힘은 날카로운 발톱이나 무서운 으르렁거림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과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말로 전해질 때 여러분 주변에는 진정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진짜 좋은 기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10월은 시험의 달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호랑이띠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조심을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요. 혹시 오늘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아까는 제가 감정적이었네요.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만으로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라고 해보세요. 작은 용기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호랑이띠는 원래 강한 의지력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그 의지력을 이번에는 말조심에 써보세요. 10월 마지막 날 여러분이 정말 잘 참았다.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라고 뿌듯해하시는 모습을 벌써부터 그려봅니다. 그리고 11월 첫날 정말 달라졌네.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라고 놀라워하시는 모습도 말이에요.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10월의 말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말조심을 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직장에서인가요? 가정에서인가요? 아니면 연애에서인가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벨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운세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체크리스트 꼭 실천하시고 말조심 잊지 마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호랑이띠 여러분의 10월이 평안하고 11월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명풍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